정부가 매월 15만 원을 그냥 준다고 발표했습니다. 거기다 생필품 3만 원도 추가로 줍니다. 설마 또 까다로운 조건이 있겠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이번엔 정말 다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어르신분들이 아직 이 소식을 모르고 계시는데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어떻게 신청하는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지까지 완벽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가장 관심 많으실 매월 15만 원 지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입니다. 농어촌 기소득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인구 감소 지역 전체로 확대되는 것까지 현재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내년, 그러니까 26년에 인구 감소 지역 6개 지자체에 총 2억 원을 투입해서 주민 24만 명에게 월 15만 원씩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농어촌 지역 주민 11만 명에게 매월 15만 원씩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아, 그럼 서울이나 부산 같은 대도시는 해당 안 되겠네?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맞습니다. 이번 시범사업은 인구 감소 지역이 대상입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이걸 점차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희망을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15만 원은 현금이 아니라 지역화폐로 받게 됩니다. 왜 지역화폐로 주냐고요? 해당 지역에서만 쓸 수 있게 해서 지역 상권도 살리고 지역 경제도 활성화시키려는 목적입니다. 지금 계속하고 있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경상북도 의성군에 사시는 박씨 어르신 말씀으로는 지역화폐라고 해도 마트에서도 쓰고 병원비로도 쓸 수 있어서 현금이랑 다를 게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잠깐, 혹시 이런 정부 지원금 소식을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지금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새로운 지원금 소식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더 많은 혜택들이 어르신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가 기존 110만 개에서 115만 개로 5만 개나 늘어납니다. 그리고 기업이 고령자를 계속 고용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씩 최대 3년간 지원해주는 고령자 통합장려금도 새로 생겼습니다. 예산이 무려 107억 원이나 됩니다. 또 주목해야 할 제도가 하나 더 있습니다. 기본 보장 코너라는 곳을 만들어서 필요한 분들은 누구나 기본 생필품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전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위해 정부에서는 50억 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했다고 합니다. 쌀, 라면, 통조림, 우유, 휴지, 비누 같은 것들을 2만 원에서 3만 원 한도 내에서 무료로 제공한다고 하니 정말 세심한 정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매월 3만 원씩 이렇게 받는다면 수치상으로 약 1억 3,800만 명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5천만 국민이 2번씩 받고도 남는 금액입니다. 몸이 불편하셔서 시장 보기 힘드신 최씨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제도가 있었다면 생활에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만약 같은 사람이 2번 이상 방문을 하게 되면 사회복지 상담 후 지원 가능한 복지 서비스와도 연결을 시키겠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기존 복지 제도를 모르거나 도움을 받기 어려운 분들에게 최소한의 먹거리 생필품을 제공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사회복지 상담 연계로 사각지대에 위치한 사람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산한다고 합니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란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자신이 살던 집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보건 의료, 요양, 돌봄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하여 제공하는 지역 주도형 사회 서비스 정책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나이 들어 아프고 병이 나면 살던 집에서 계속 살지 못하고 병원이나 시설로 이동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실 필요 없이 원래 살던 집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지역사회 통합돌봄입니다. 이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산하면서 기존 71억 원이었던 예산도 777억 원으로 더 늘린다고 합니다. 재정 여건이 어려운 183개 시군구에 차등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어르신 스포츠 강좌 프로그램 지원도 새롭게 생겨납니다. 여기에는 75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그럼 뭘 지원해 주는 거냐? 어르신분들이 거주지 주변에 있는 공공체육시설,
노인복지관, 경로당, 양로원, 자치센터 등에서 열리는 스포츠 강좌를 무료로 수강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 지역별 수요와 특색을 반영한 스포츠 강좌 프로그램도 공모한다고 합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100만 명에게 스포츠 강좌 무료 수강 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럼 소득요건 같은 거 보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소득과 전혀 무관하게 65세 이상 어르신 100만 명이 해당되신다고 하니 주변 어르신들까지 모두 건강을 위해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르신분들의 자녀나 손자 손녀에게 알려줘야 할 지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식비 지원인데요. 정부가 새로 만든 직장인 든든한 한 끼 시범 사업입니다. 이게 정말 실용적입니다. 인구 감소 지역에 위치한 중소기업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아침 또는 점심에 대한 월 4만 원 상당의 식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1,000원의 아침밥입니다.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분들이 구내 식당에서 쌀을 활용한 5,000원짜리 아침 식사를 단 1,000원에 먹을 수 있게 해줍니다. 정부가 2,000원, 지자체와 기업이 각각 1,000원씩 지원해 줍니다. 두 번째는 든든한 점심밥입니다. 인구 감소 지역 중소기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점심시간에 지역 음식점에서 결제한 금액의 2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월 4만 원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8,000원짜리 점심을 드시면 1,600원을 할인받아서 6,400원만 내면 됩니다. 이게 한 달이고 1년이고 모이면 정말 큰 절약이 될 겁니다. 더불어 청년 주거 지원도 확대된다고 합니다. 저소득 청년에게는 월세 20만 원을 24개월 동안 지원한다고 하니 이 점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겠지요. 또 자녀 또는 손자, 손녀분들께 알려주셔야 하는 청년 미래적금에 대한 정보도 있습니다. 청년 미래적금이라는 걸 새롭게 만든다고 합니다. 대상자는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이면서 만 19세에서 34세의 청년입니다. 청년은 여자, 남자 모두 해당됩니다. 월 50만 원 한도 내로 저축을 하면 정부가 중소기업 재직 청년에게 12%, 소상공인 종사자에게는 6%를 더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를 받게 되는 건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이 월 50만 원씩 납입기한 3년 동안 저축을 하면 정부에서 지원금 216만 원, 무려 216만 원을 더 챙겨준다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비수도권에 위치한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게는 근속 인센티브라는 게 지급이 됩니다. 정부가 2년 동안 최대 720만 원을 더 준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 시니어님들 가족 중에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이 있으시다면 남들이랑 똑같이 적금을 부어도 정부에서 216만 원 또는 720만 원씩 지원금을 이 적금에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는 것이니 꼭 해당되시는 분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좋은 정책들이 실제로 시행되길 바라신다면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정책을 더 빨리 현실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느냐는 거죠. 농어촌 기본소득은 2026년부터 시작됩니다. 올해 말까지 6개 지역을 선정해서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 농어촌 기본소득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나중에 또 세금으로 걷는 거 아니냐 궁금하시죠? 원자력 발전소나 화력발전소 같은 환경 유해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에게 거두는 지역자원시설세를 활용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지역 주민들이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으니까 그에 대한 보상을 해드리겠다는 취지입니다. 반값 여행 지원도 있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에서 여행비의 50%를 20만 원 한도로 돌려줍니다. 1인 여행은 10만 원, 2인 이상은 20만 원까지 한도가 있습니다. 정말 많은 혜택들이 기다리고 있죠. 하지만 이런 좋은 정책들도 모르면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첫째, 우리 지역이 인구 감소 지역 89곳에 포함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둘째, 포함된다면 우리 지자체가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신청했는지 관심을 가져보세요. 셋째, 주변 어르신들께도 이 소식을 꼭 알려주세요. 넷째, 내년 상반기 구체적인 신청 공지가 나오면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준비해두세요. 여러분이 가장 기대하시는 지원금은 무엇인가요? 매월 15만 원 기본소득인가요? 아니면 지역사회 통합돌봄인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어르신들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좋은 정보는 함께 나눌 때 더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께 도움되는 알찬 정보를 가져오겠습니다. 오늘도 황혼비처럼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